넌 이제 손도 못 쓰잖아. 사람도 못 봤잖아. 남편은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가게 매각 동의서였죠. 박순자가 넘어져 허리를 다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지 한 달. 남편 최세진은 프랜차이즈 업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3천만 원. 리베이트를 받고 시장을 팔아넘기기로 한 겁니다. 상인회 회의록을 위조했습니다. 재개발 찬성 15표. 모두 거짓이었죠. 아무도 투표한 적 없었으니까요. 순자가 못 움직이는 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동안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려 했죠. 당신 이러면 안 돼요. 현실을 봐. 넌 이제 끝났어. 30년을 함께 지켜온 남편이 돈 때문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식탁 의자를 붙들고 다시 서는 연습을 시작했죠. 이를 악물고 소리 없이. 다리가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선 겁니다. 배달 청년 동호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 리베이트 계좌 내역, 프랜차이즈, 업자와의 밀회.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짜고 시장 5곳을 이미 계약했죠. 순자의 가게가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그걸 손에 넣으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상인회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발표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대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순자. 거짓말입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위조 서류, 리베이트 배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게는 내가 지킵니다. 내 다리로 서서 내 손으로 다시 끓일 겁니다.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신용도, 사람도. 프랜차이즈 업자에게조차 버림받았죠. 반면 순자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불을 켜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는 것도 복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린 남편이 몰락하고 한 여자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채널은 눌러주신 마음만큼 복이 채워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좋은 기운이 먼저 찾아온다고 합니다. 따뜻한 응원 감사히 받겠습니다. 인생의 뒤편에서 꺼내놓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순자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한 시간이었죠. 몸이 기억하는 리듬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 최세진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순자는 익숙했습니다. 골목 입구 국밥집. 낡은 간판 아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테이블들. 묵직한 가스레인지. 그리고 커다란 솥.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솥 앞에 섰습니다. 어제부터 구워놓은 뼈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피어올랐죠.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깊고 진했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맛있게 나왔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시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이네. 국밥 한 그릇 주소. 특 하나요. 순자는 능숙하게 그릇에 밥을 담고 국물을 부었습니다.
고기를 얹고 파를 뿌렸죠.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여 내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상인들은 후루룩 국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아침 안부를 묻는 곳이었죠. 어제 장사 어땠어요? 요새 손님이 좀 줄었네. 그래도 버텨야지 뭐. 순자는 대화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년을 이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의 희로애락을 다 알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점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순자는 창고에서 쌀 포대를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무거웠지만 늘 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바닥이었을까요? 순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쾅! 등과 허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아픔. 순자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죠. 하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병원 가야겠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봤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눌렸네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석 달은 봐야 합니다. 석 달.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죠? 3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지켜온 곳인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세진이 부축해줬습니다. 조심하지 그랬어. 미안해요. 이제 어쩌려고. 세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서 통증이 쏟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죠. 세진이 부축해줘야 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 없이는 국밥을 끓일 수 없었으니까요. 세진은 점점 인상을 썼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요. 나아지면. 나아진데도 예전처럼 못할 거 아니야.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이거 봐. 뭔데요? 가게 매물로 내놨어.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그만해야지. 넌 못 움직이잖아. 가게 계속 비워둘 수도 없고. 아직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나아진데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우리 나이도 있고. 세진은 서류를 순자 옆에 놓았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괜찮은 가격에 사겠대. 프랜차이즈요? 요새 시장도 재개발 얘기 나오잖아. 지금이 팔 타이밍이야.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곳을 그렇게 쉽게 팔라고요. 생각해봐요. 조금만. 뭘 더 생각해. 현실을 봐야지. 세진은 짜증을 내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샵샵 챕터 2점 위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죠. 세진은 매일같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직도 생각 중이야? 좀 더 기다려봐요. 언제까지? 석 달. 석 달 뒤에도 넌 예전처럼 못할 거야.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나도 지쳐. 너 병수발에 가게 걱정까지. 이제 그만하자.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진은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세진이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이 프랜차이즈 본부 이사님이야.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 전체를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댁의 자리가 아주 좋거든요. 골목 입구잖아요. 좋은 조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쳐드리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시죠. 지금 사장님 상태로는 가게 운영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시장 재개발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다른 가게들도 계약했고요. 사장님만 안 하시면 곤란한데. 협박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남자는 명함을 두고 나갔습니다. 방에 둘만 남았습니다. 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좋은 조건인데 30년을 지켜온 곳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너 못하잖아. 현실을 봐야지. 조금만 기다려봐요. 나아지면 나아져도 소용없어. 넌 이제 늙었어. 손도 떨리고 다리도 약해. 사람도 제대로 못 받을 거야.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왜 이래요? 같이 지켜온 곳인데. 난 지친다고. 30년 넘게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어. 세진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정도였죠.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30년을 그렇게 쉽게 내줘야 하나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세진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세진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업체에서 기다려준대. 안 팔 거예요. 그럼 어쩔 거야?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제 가게예요. 제가 결정할래요. 명의는 나한테도 있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내 동의 없이. 동의? 넌 지금 판단도 못 하잖아. 누워서 뭘 알아. 세진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사인 안 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순자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순자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편함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순자는 무력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다음 날 배달 청년 동호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동호는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는 28 청년이었습니다. 순자의 단골이었죠. 그냥 가게 문 닫은 거 보고 걱정했어요. 많이 편찮으시죠? 좀 그래. 동호는 과일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사장님 국밥이 그리워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습니다. 동호가 나가고 순자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세진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내일까지야. 마지막이다. 안 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세진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켰죠. 하지만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샵샵 챕터 3점 전환.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죠.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하지만 순자는 해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손이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하지만 버텼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리에 힘을 줬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죠. 안 돼.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허리에서 통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서 있었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섰어. 잠깐이지만 섰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세진이 나간 낮 시간에 혼자서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몇 초라도 버티려 했죠. 처음에는 5초도 못 버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조금씩 시간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30초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식탁 의자를 침대 옆에 가져다 놨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걸어보려 했죠. 한 걸음. 다리가 떨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그리고 또 한 걸음. 창문까지 3걸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에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바깥을 봤죠. 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지붕들, 골목길, 익숙한 풍경. 내 자리가 저기 있어. 순자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틀 후 동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시라고 미역국 좀 끓여왔어요. 고마워요. 동호는 국을 놓고 가려다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의자가 왜 여기 있어요? 아, 그냥. 동호는 눈치 빠른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재활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당연하죠. 대단하세요, 사장님.
동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 괜찮아. 연락하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동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렸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의자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까지 혼자 갈 수 있었죠. 세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연습하는 건 그가 없을 때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호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시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가게마다 찾아가서 뭘 물어보는데 재개발 관련해서요. 가게 팔 생각 있냐고.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들 프랜차이즈 업체 사람들이에요. 이미 5군데랑 계약했대요. 5군데나? 네.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사장님 가게래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진이 말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장 재개발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동호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 그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요. 제가 봤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니, 잘했어. 고마워. 동호가 나가고 순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진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순자가 다쳤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가게를 팔고 돈을 챙기려고.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순자는 의자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고 시장을 봤습니다. 저 자리가 내 거야. 30년을 지켜온 내 자리야.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아. 순자는 연습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의자 없이 걷는 연습. 계단 오르는 연습. 무거운 물건 드는 연습.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마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몸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집 안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서 있으면 힘들었죠.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릴 뿐이었죠. 동호는 며칠간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사람들의 움직임이 너무 체계적이었죠.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동호는 상인회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재개발 서류 받으신 분 있어요? 응, 나 받았어. 그런데 사인 안 했어. 저도요. 뭔가 수상해서. 하지만 몇몇 가게는 이미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좋더라고. 시세보다 높게 준다니까. 나도 나이도 있고 그냥 받았어. 동호는 계약한 가게들을 확인했습니다. 5군데였습니다. 모두 시장 입구 쪽이었죠. 그리고 순자의 가게가 정중앙이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동호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검색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지역 재래시장도 여러 군데 재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상인들은 쫓겨났고 프랜차이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마저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은 폐허가 됐습니다. 동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될 거야. 동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상인회 회의록이었습니다. 동호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해봤죠. 혹시 최근 회의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인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파일을 줬습니다. 동호는 회의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안건이 상인회에서 통과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3표.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동호가 아는 상인들은 대부분 반대했는데, 이거 진짜예요? 글쎄, 회의록에 적혀 있으니까. 동호는 의심했습니다. 직접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재개발 안건 투표하셨어요? 무슨 투표?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저도 못 들었어요. 회의 자체가 없었는데. 동호는 확신했습니다. 회의록이 조작됐어. 누군가 거짓 서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동호는 알았습니다.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상인회 총무였던 최세진. 순자의 남편. 동호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상인들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회의록 원본을 사진으로 찍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세진이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 은행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동호는 우연히 봤죠. 세진이 은행에서 나오는 걸. 동호는 따라갔습니다. 세진은 프랜차이즈 업체 이사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서류를 주고받았죠. 동호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동호는 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봐요. 동호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녹음, 계좌 내역.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남편분이 프랜차이즈 업체랑 짜고 한 거예요. 회의록도 조작하고 돈도 받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완벽한 배신.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돈 때문에 시장 전체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요. 동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상임회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최종 결정한대요. 재개발 진행할지 말지. 그때 남편분이 발표할 거래요. 사장님 가게 매각건까지.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그 회의에 내가 갈 거예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호 앞에서 스스로 걸었습니다. 동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장님, 비밀로 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준비할 수 있었어요. 순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여자였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세진의 배신을,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기를. 그리고 다시 서겠다고 선언하기로.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는 제가 준비할게요. 고마워요. 정말로. 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요일 회의.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순자는 마지막 일주일을 준비했었습니다. 걷는 연습, 서 있는 연습, 말하는 연습. 회의장에 들어갈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테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였습니다. 세진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회의 준비를 한다며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이었죠. 30년간 가게에서 입었던 앞치마도 챙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동호가 일찍 왔습니다. 사장님, 준비됐어요? 응. 저도 같이 갈게요. 둘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순자는 천천히 걸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동호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부탁했으니까요. 2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죠. 동호가 귀띔했습니다. 세진 씨가 발표할 때 들어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문틈으로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도 프랜차이즈 업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순자 씨가 동의했어. 몸이 안 좋다며. 어쩔 수 없지. 이제 나이도 있고. 세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좋은 조건으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기대지 않고 두 발로 걸어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봤습니다.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자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뵀죠.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자 씨, 일어났어. 걸을 수 있어? 다행이네. 순자는 세진을 봤습니다. 세진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걸어왔냐고요? 연습했죠. 몰래. 순자는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방금 남편이 뭐라고 했죠? 제가 가게 매각에 동의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순자는 동호를 봤습니다. 동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동호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떴습니다. 상인회 회의록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회의록입니다. 재개발 안건이 통과됐다고 적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투표하신 적 없잖아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투표 안 했어. 회의도 없었는데. 동호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계좌 내역입니다. 최세진 씨가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에요. 3천만 원. 리베이트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진 씨, 이게 사실이야? 우릴 팔아넘긴 거야? 세진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했죠. 시장을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려고. 내가 다쳤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죠. 내가 못 움직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착각했어요. 순자는 세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난 주저앉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순자를 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이사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죠. 상인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진 씨, 이게 사실이라면 용서 못해. 우리 시장을 3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을 돈 때문에 팔아넘기다니. 나가. 당장 나가. 세진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이건 나가라고. 상인들이 일어섰습니다. 분노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세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이사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합법. 서류 조작하고 리베이트 주고? 경찰 부를까? 이사는 황급히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세진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를 봤습니다. 너, 이럴 거야?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날 버리고 시장을 버리고. 이제 당신이 버림받을 차례예요. 세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순자와 상인들만 남았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순자 씨. 다시 일어서서 다행이야. 가게 계속하는 거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개월 만이었죠. 새벽 5시.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순자의 자리였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몸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가끔 아팠죠.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뼈를 넣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리운 소리였죠. 국물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6시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드디어 문 열었네. 오랜만이야. 국밥 한 그릇 주소. 순자는 웃으며 국밥을 퍼냈습니다. 밥을 담고 국물을 붓고 고기를 얹었습니다. 파를 뿌리고 김치를 곁들였죠. 맛있게 드세요. 상인들은 후루룩 국물을 마셨습니다. 역시 순자 씨 국밥이 최고야. 맛이 똑같네. 안 변했어.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텼구나. 동호도 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동호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순자는 동호에게 특 한 그릇을 내줬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 돌아왔죠. 순자 씨 국밥이 그리웠어. 다시 와서 다행이야. 순자는 하루 종일 국밥을 끓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했습니다. 낡았지만 정이 있는 곳이었죠.
순자는 자신의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간판이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진은 없었습니다. 회의 이후로 집에 오지 않았죠.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진은 프랜차이즈 업체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리베이트 받은 게 드러나자 업체도 손을 뗐죠. 상인회에서도 출입 금지당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세진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신용도, 사람도. 순자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허리가 아팠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떨렸죠.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어가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안녕하세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순자는 국밥을 내줬습니다. 여자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었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지. 그게 비결이야.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힘이 나네요. 넌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서.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그래, 또 와. 여자가 나가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순자야. 돌아봤습니다. 세진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미안해.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순자는 세진을 봤습니다. 한때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순자야. 당신은 날 버렸어요. 못 움직인다고, 쓸모없다고. 가게도 팔아넘기려 했죠. 시장 사람들도 배신했고. 그런 사람한테 용서는 없어요. 세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난 더 이상 상관없어요. 순자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순자는 계속 걸었습니다. 가볍게, 단단하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웃으며 살아가며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도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순자는 국밥을 끓일 겁니다. 새벽마다 변함없이. 그게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위 분들께 인생 뒤편도 가볍게 전해주세요. 인생의 뒤편에서 꺼내놓는 이야기.